중소기업 그리고 R&D 이 결합하면은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성역인 것처럼 해서도 안 된다. 제가 그래서 부총리 그 부분은 이 양 분야가 다 네. 중요한 거는 저희들 다 인정합니다. 정책에 굉장히 많은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의 비효율적 낭비적 기업 보조금씩 뿌려주기 이런 부분은 시정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현 정부 들어서 우리 사회에 카르텔로 규정된 집단이 참 많습니다. R&D 카르텔, 사교육 카르텔, 노조 카르텔, 태양광 카르텔, 심지어 시민단체 카르텔까지 전 국민의 카르텔화라고 해도 무방해 보일 지경입니다. 지난달 5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과학학술지인 네이처가 R&D 예산 삭감에 대한 한국 과학자들의 항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정부의 R&D 예산 삭감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.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GDP의 5%를 R&D 지출로 유지하겠다고 한 발언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.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된 바가 있습니다. 대통령은 나눠먹기식, 갈라먹기식 R&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과기부는 R&D 카르텔의 대표적인 예시로 중소기업 뿌려주기식 보조금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. 이는 729만 중소기업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도 아시기 바랍니다. R&D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카르텔로 규정되면서 산업기술계의 자긍심은 땅에 떨어졌습니다. 기술주권 확립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. 혹자나 R&D 예산이 갑자기 지나치게 늘어났기 때문에 효율화 차원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 과연 그럴까요? 화면을 보시면 주황색 선이 총 지출 대비 R&D 예산 추이입니다. R&D 예산이 최근 몇 년간 급증한 것처럼 보이지만 총 지출 대비 4.9%로 회복한 것에 불과합니다.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상대적으로 정체되었던 R&D 예산을 정부 총 지출 대비 5%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목표에 근접하게 정상화시켜온 것입니다. 정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R&D 예산이 20조에서 30조로 증가한 것을 이유로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그 당시 미래전략산업 분야에 선제적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전략 때문이었습니다. 같은 기간 일본 정부는 R&D 예산을 72조 7천억 원에서 130조 8천억 원으로 무려 58조 1천억 원이나 늘렸습니다. 우리는 단순히 10조 원 늘어났는데 말이죠. 단순히 예산이 급격히 늘어나서 이제 효율화하고 줄여야 한다. 그런 말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R&D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. 2024년도 R&D 예산은 전년 대비 5조 2천억 원이 줄어든 25조 9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. R&D 수행 31개 부처 중에서 복지부 질병청, 식약처를 제외한 28개 부처가 감액됐고 이 중에 산업부는 13.8%, 중기부는 25.4%, 교육부는 59.9%가 감액 편성됐습니다. 국가 R&D 예산 평균 16.6% 삭감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 약속을 저버린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민생과 직결된 R&D 현장의 대혼란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폭력적인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.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신의를 저버린 점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. 중소기업 R&D 예산과 관련하여 부총리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. 2024년 중소기업 R&D 예산은 1조 3,208억 원, 올해보다 4,500원이 줄어든 삭감률은 25.4%에 달합니다. 근데 먼저 좀 지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. 최근에 과기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중소기업 R&D를 뿌려주기식 보조금이라 하면서 R&D 카르텔로 지목을 했습니다. 특정 업체에 부정 사례가 있으면 문제를 점검하고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입니다. 그런 언급은 없이 대한민국의 99%나 되는 중소기업을 싸잡아서 마치 생존 능력이 없는 한 개 중소기업이 무분별하게 R&D 지원을 받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중환자실에 있는 중소기업이 1억 원 미만 R&D 지원을 받아
고무옷을 끼고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어떻게 정부 고위공직자가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? R&D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기술 개발은 안 한다는 뜻입니까? 기업가 정신을 격려하고 북돋아야 할 정부가 오히려 기업인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. 부총리님, 이런 무책임한 정부 공직자의 발언에 대해서 본 의원은 중소기업을 대표해서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사과를 요구합니다. 선임부처 장관으로서 중소기업계 사과하시겠습니까? 지금 그 발언은 제가 뭐 정확하게 워딩을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늘 지적했듯이 중소기업 그리고 R&D 이 결합하면은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성역인 것처럼 해서도 안 된다. 제가 그래서 부총리 그 부분은 양 분야가 다 네. 중요한 거는 저희들 다 인정합니다. 정책에 굉장히 많은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비효율적 낭비죠. 기업 보조금씩 뿌려주기 이런 부분은 시정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제가 그런 자주 부분에 대한 아까도 우려를 자주 이야기한 말씀을 것으로 드렸기 알고 때문에 정부의 입장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700만이 넘는 중소기업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경제부총리님께 선임부처 장관으로서 입장을 물은 거고요.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제가 조금 이따 과기부 장관에게 별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10월 17일 중기부 보도자료를 보니까 2016년부터 5년간 R&D 사업을 종료한 15,885개의 성과 과제에 대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. 5년간 중소기업 R&D 과제 수행을 통해 개발한 제품의 총 매출은 15조 1,643억 원, 수출은 3조 5,853억 원, 고용은 13만 7,596명을 창출했습니다. 보도자료 우수 성과로 소개된 중소기업들은 5억 원이 넘지 않는 예산을 받았고 기술개발 기간도 2년 또는 3년으로 연간 1억 원 남짓 지원을 받았습니다. 정부 지원금으로 창업 5년 된 스타트업이 태양광 전력 운영 및 중개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해 매출액이 5배로 성장한 사례도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AI 반도체 아톰을 개발하여 총 1,120억 원의 누적 투자를 유치한 사례도 있습니다.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간 1억 원 남짓 되는 적은 규모의 R&D 예산으로도 중소기업 기술 개발의 성과를 이뤄내고 국익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일부 부정적 사례만 앞세워서 침소봉대하시지 말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. 부총님, 중소기업 R&D 사업 중에서 단연간에 걸친 협약형 계속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? 제가 지금 숫자라기보다 퍼센트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. 전체 중소기업의 R&D 사업 중에서 95.5%가 2년 이상 추진되는 계속 사업이고 연차별 지원 규모는 협약할 때 이미 정해집니다. 이런 협약형 R&D 사업 예산이 갑자기 삭감되다 보니 말도 안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중소기업 분들도 있고 예산이 삭감된 걸 차마 믿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. 애초에 협약한 건데 어떻게 바꾸겠냐 이런 반응입니다. 삭감된 예산이 만약에 이대로 확정되면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할 텐데요. 정부 누구도 뾰족한 대책을 말해주지 않으니 부총리님께 몇 가지 질문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. 예를 들어 A라는 중소기업이 3년차 R&D 예산이 협약서상 10개월간 2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죠. 이 예산을 정부가 절반으로 줄여서 5개월간 1억 원으로 변경 편성하면 A기업은 삭감된 1억 원을 자기 자금으로 메꿔서 R&D를 완수해야 합니까? 예, 그거는 사업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일부는 정말 실효성이 없다, 문제가 된다는 거는 일부는 중단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그 성과를 보면서 일부 사업의 진도를 조정한다든지 해서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,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고 사업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 예산 재정 사정에 따라서 그 사업 사업 계획에 자체는 대한 협의 조정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